전도는 21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제일벤투 비행장에 왔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지난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공수부대 집단 발포는 21일 오후 1시쯤 이뤄집니다. 그런데 하루 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왔었다는 미 정보부대원의 증언이 있었죠. 그 당사자가, 그 정보부대원이 오늘 우리나라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용장 씨, 네.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좀 낯선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미군, 주한미군의 방첩부대의 정보요원으로 일을 했는데 바로 그 5.18 당시 80년 광주에 근무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 소속으로 광주에서 벌어졌던 정보들을 상당히 기밀 내용까지 소상하게 확인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미 육군 방첩부대 501 정보여단 군사 정보관이 네 명이 있었나 본데 그중에 한국계는 이분이, 나머지는 뭐 미국인들이었을 것 같고, 물론 이분도 국적은 이제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미국 국적이신 것 같은데. 미국 국적이고 이 미국에 거주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80년 5.18 관련 증인으로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증언의 핵심 증언 바로 들어보겠는데 핵심은 80년 5월 18일부터 이제 광주에서 시위가 아주 격해지는데 5월 20일 전두환 씨가 광주를 찾았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도는 21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제일벤투 비행장에 왔습니다. 만약에 성남 비행장에서 출발했다면 파일럿 특히 꼭 플라이 플랜을 작성해서 귀재지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귀재지휘소는 컨트롤 타워로 통보를 하고, 컨트롤 타워에서는 헬기 조종사에게 이륙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립니다. 광주에서 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조위나 여러분들이 이 플라이 플랜을 찾아보시면은 만약에 파기를 하지 않은 한은 절대 남아 있습니다. 자, 20일인지 21일인지 일단 김용장 씨는 5월 20일 날 낮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왔었다는 거고, 전두환 씨는 21일인가 그 무렵 서울 용산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장해 왔다면서요. 난 서울에 있었고 광주는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21일 오전 11시에 용산에서 회의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이 조금 의구심이 발생하는 것이 그 전 행적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여했다는 회의가 공식화되어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유독 21일 오전 11시에만 용산에서 회의를 했다라고 실명이 기재된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도 김용장 씨 주장을 저희가 선회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를 조작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를 갔지만 공식적으로 용산으로 간 걸로 회의를 허위 기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행 계획서를 확인하면 당일 용산이 아니라 비행은 광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비행 계획서를 39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고, 있다면 왜 그동안 확인 안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사실은 5.18 청문회도 개최되고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수사가 은폐되고 축소되고 수사 방해 세력이 있었다라는 게 또 이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비행 계획서가 현존했다라고 하더라도 폐기됐거나 은폐됐거나 또는 감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폐기됐다면 이 주장은 확인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헬기를 타고 아마 성남 비행장에서 와서 광주로 내려왔을 텐데. 자, 왜 20일 날, 왜 21일 날
이 5월 20일과 21일이 중요한지 한번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5월 초에 이제 아시다시피 네. 전국적으로 민주화 요구가 커지죠. 네. 우리가 민주화의 봄이라고 부르던 때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입니다.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것 때문에 5월 18일 전남대 등에서 네. 아주 이 기폭제가 크게 이 학생들 시위가 커지고 시민이 참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김대중 의원 등 민주 인사들이 체포됩니다. 네. 이때 내라는 모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때 이제 광주에서 전남대생 집회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감정이 격화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공수여단이 광주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아주 본격적으로 네. 조직적으로 시민들을 진압 시작하는데 네. 집단 발포는 네. 21일에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 오늘 바로 김용장 씨의 증언이 그게 핵심적인 건데 네. 19일, 20일에도 충돌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사상자가 나옵니다. 네. 산발적으로요. 사망자는 19일에서부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네. 21일에는 집단 사살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국회 증언에서는 집단 발포와 집단 사살은 다르다라고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발포는 이 적들로 간주한 이 상대가 공격을 해오면 총을 쏴도 좋다는 명령이고 네. 집단 사살은 공격적으로 이 사망을 전제로 해서 총을 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단 사살이 전두환 당시 사령관이 광주를 방문한 직후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발포라는 게 이제 사실 허공으로 쏠 수도 있고 공포탄을 쏠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근데 네. 이제 사살이라고 아마 이 김용장 씨가 집단 사살이라고 표현한 네. 것은 금남로에 시위대가 이렇게 수천 모여 명의 있는데, 시위대, 수만 네. 명의 시위대가 있는데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쏜다면 그건 조준 사격을 하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사살이 발포라기보다는 되는 거죠. 사살에 가깝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어를 넘어서 그 공격 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위권 발동의 행동이 일환이었다라고 주장하지만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을 개시하려는 자국민에 대한 사살 명령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은 뭐 굉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김용장 씨. 그때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내려와서 사살 명령을 하다란 게 아니냐라는 건데 들어보겠습니다. 오자마자 K57 병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 보안부대회장, 그리고 외 이른 모두 4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얘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집단 사살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전두환을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사살 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저희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공교롭게 그러니까 전두환 사령관이 떠나자마자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다. 네. 네. 구체적으로 회의의 내용을 목격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회의에서 이런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확증할 수는 없겠죠. 다만 정황적으로 오고 가는 이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최고 책임자가 내려온 이후에 이런 사살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저희가 합리적인 추론으로 그 회의의 목적과 회의에서 이루어진 어떤 명령의 하달 체계들을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날 그 회의는 사살 명령, 발포 명령을 위한 자리였을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죽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는 39년이 지났지만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전두환 씨의 입장 볼까요? 네. 전두환 씨는 여전히 발포 명령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 왔고요. 89년 청문회 증언 때에 있어서는 자위권 발동은 현지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네. 청문회 때 영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3월 11일 그 광주 법원에 나왔을 때 관련 질문에 대해서 또 광주 시민들을 매우 화나게 하는 말이죠. 헬기 사격 역시 부인하고 있고요. 헬기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장 씨가 헬기 사격, 헬기 기총 소사라 그러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밝힌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부인하죠. 부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1일 날 낮 그 시간에 광주 중심가에서 제일 고층
건물이 그 당시 때는 전일 빌딩이었어요. 거기에 헬기 기종은 UH-1H라고 거기서 MU-60 기총 사격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27일 날 광주천 상류 양림동에서도 있었습니다. 헬기 사격 여부는 사실 어느 정도는 밝혀졌어요. 네, 그 사격한 전일 빌딩인가요? 거기 이렇게 네. 그 각도 같은 걸 조사해 탄현과 봤더니 각도가 네. 나왔죠. 네, 국가수에서 검증도 이루어졌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또 목격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목격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은 어느 정도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냥 목격한 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은 미군 방첩 부대의 정보요원. 정보관, 네. 정보요원. 당연히 정보기관에서 나온 것을 생산하고 정보 네. 생산한다고 표현하죠. 또 그걸 또 보고한 당사자죠. 맞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다는 거죠, 미국에. 예, 그러니까 네. 한국계 미국인으로 네. 주한미군 방첩대 소속의 정보관, 정보요원입니다. 네. 광주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벌어지는 일들을 주로 군과 관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 조비오 신부라든가 지금 전두환 씨가 가 있는 소송 문제 네. 이것은 이제 전일 빌딩에 기총 소사가 있었다라고 육성 증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회고록에 쓰면서 이게 사자명예훼손 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김용장 씨의 경우에는 군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을 했고 어디로부터? 한국군 관계자로부터. 한국정보요원이라고 정보기관이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보기관은 안기부 전입니다. 중앙정보부 시절이죠. 정보를 얻어서 어디다 보고를 하느냐. 자신의 소속은 이 미군 방첩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에게 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회의에 나는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건대 발포 명령, 사살 명령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 지금 이야기한 성남 비행장을 떠서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내리고 74명이 모인 회의를 소집하고 그랬던 사실은 모두 다 이 국내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팩트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용장 씨의 설명입니다. 내가 뭐 머릿속으로 연구를 하거나 추측을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 정보기관들이에요. 그 정보기관에서 그 보고를 한 그분이 전부 다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저한테 준 겁니다. 이어서 그러면 왜 그동안엔 침묵했느냐라는 질문. 네. 여기에 대한 입장도 한번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왜 그동안 안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굉장히 신변에 두려움을 느껴서 못했습니다. 그 당시 때요,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하고 똑같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언을 한다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쉬운 지금 감이 이 있습니다. 증언이 나오는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인물의 중요한 증언이 더 늦기 전에 나왔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발포 명령자를 가릴 수 있는 핵심 증언이 나온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특조위가 해야 할 과제, 네. 지표가 명확해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죠. 지금 이제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 이 김한원 문제, 씨의? 네. 이 문제를 지금 자유한국당은 특조위 조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포함돼 있어요. 네. 그것을 주장한 또 김한원 씨를 불러서 이제 막말 파동이 일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증언도 이 김용장 씨가 네. 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미군 군사 첩보 위성이 광주위를 돌고 있었다는 김용장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요, 미 군사첩보위성이 한반도, 주로 비무장지대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2시간 내지 3시간 간격으로 돌아요, 회전을 합니다. 그러나 광주 항쟁 기간 동안에는 궤도를 광주 상공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조종을 해서. 그 위성들의 역할은 뭘 하는 거냐. 하나는 사진 촬영, 또 하나는 감청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셀 틈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600명이라는 그런 북한 특수군이 들어옵니까? 무슨 수로? 18년간을 연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광주 항쟁은요, 이 진상 규명은 어떤 연구 대상이 아니고 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규명해야 할 거지 무슨 학문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왜 연구를 합니까? 이거는 규명의 대상입니다. 네, 규명의 대상이다. 그런데 국회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그 특별법에 따라 진상을 규명할
특조위는 아직도 네. 출범도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단 추천 조사위원들이 지금 선정이 안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자격 요건 개정해야 된다 해서 원포인트 국회 열려고 했지만 패스트트랙 문제로 지금 네. 한국당이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7개월, 8개월째 지금 조사위원이 이쪽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현실인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특조위가 만들어줘야 저 김용장 씨를 불러서 아니면 무슨 조사를 해서라도 그때 맞습니다. 상황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은 뒤늦게지만 등장을 했는데 또 앞으로 더 많은 증인이 있을 수 있겠죠. 저 당시에 이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소속돼서 김용장 씨에게 정보를 준 사람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군요. 예, 또 보고를 받은 사람도 있는 네. 거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만 네.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